대신에 술이나 이런 거 알코올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알코올 많이 하고 남자들 불러가지고 기쁨 줘 그런 것도 많이 놀고 그런 건 나겠죠. 생긴 거 보세요. 얼굴이 너무 소름 돋게 생겼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8년 4월 27일 대한민국 1사단 지피로 기순한 전 보위부 장교중위 이철우라고 합니다. 아니 그거는 북한 사람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 얘기냐면 김정은이 이설주한테서 아들을 못 낳으면 대리모를 통해서라도 아기를 넣는 거죠. 후처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 83년생인가 84년생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나이를 따져보니까 한 40 정도 됐더라고요. 그럼 21, 22에 뭐 그 정도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해도 제가 딱 가산을 해봤을 때 고3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학생인데 지금 유학을 나갔다는 거는 그럼 어느 대사 아들로 위장해가지고 나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대사관 직원들은 어디 다 통과 그냥 나가니까 패스니까. 근데 그 사람의 아들로 나갈 수 있다는 건데 전 세계 북한 대사관이 도대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거기에서 나간 자녀들 몇 개나 되겠습니까? CIA, FBI, 대한민국 국정원 놀고 있겠습니까? 그 나간 아들 중에서 무조건 그 나이대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낳은 아들이 있나? 그럼 옆에 어느 대학교를 딱 다닌다 그러면 그 옆에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저기 진짜 김정은의 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해외로 나오지 않고 옛날에 김정일처럼 김일성 종합대학 아니면 북한 대학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밀 아니면 그렇게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옛날에 김정은이 해외 나올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틀려요. 김정남이도 막 암살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은 막 그런 시간이라 다 키워놓은 아들을 겠다가 해외로 잘못 나갔다 암살이라도 되는 날에는 김정은으로서는 허망하게 짝이 없거든요. 그럼 안전한 게 어디겠습니까? 북한이죠. 아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해외로 나갔다는 가능성보다는 북한에 있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해외로 나갔으면 무조건 다 추적하고 있어요. 세계 정보망이 어느 정도 돼. 모사드가 보세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공격하고 수장을 제거하는 거 보세요. 어디 있다는 것까지 다. 그렇게 정보기관은 그 나라가 그 정도인데 미국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100% 있습니다. 아들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100%지. 여자가 없습니까? 북한에 널린 게 여자인데. 김정은한테 널린 게 여자예요. 김정은은 그냥 북한 여자가 다 자기 건데요. 그럼 거기서 아들 하나 못 만들면 그건 뭐 하겠습니까? 그냥 만들어도 자식은 북한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유학 갔다? 그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워낙 정세가 정세인지라 한 발짝 나가기가 개의 무서운 세상이기 때문에 신변안정에 굉장히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하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동물의 왕국으로 비하했거든요. 솔직히 너무 그 기쁨전이 뭐니 너무 더러워가지고. 근데 그걸로 봤을 때 동물의 왕국에 보면 어떤 장면이 있냐면 꼬미가 둥지에 알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밑에서 천적이 알을 먹으러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일 약한 알을 있잖아요. 발로 밀어서 밖으로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천적이 그거 먹고 가는 거예요. 한 알만 받아먹고. 그럼 내일은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일은 또 하나 뭐 한가 장만을 해서 버려야 되겠죠. 그 하나 살리기 위해서 다 버리더라고요. 이렇게. 김정은이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김주애한테 모든 거를 제가 보위부 시선으로 봤을 때는 모든 시선을 다 쏠리게 했습니다. 지금. 그러나 핵심 아들은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북한 역사상 여자가 그렇게 독재 국가를 다스릴 그런 건 없거든요. 솔직히. 그거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장성택이 이번에 처형되는 거 봤죠? 처형되면 이제 김경희도 그냥 감금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죽었다는 말도 있던데 어디서. 제 고모입니다. 친고모. 친고모인데도 여자라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쳐버리잖아요. 그런데 딸을 갖다가 만약에 권력에 앉히면 나중에 남편이 어떤 정변을 일으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권력을 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김정은이 딸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김정은이 죽고 남편보다는 지위가 약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건 한쪽으로 쏠리게 하고 오른쪽에 기본 핵심이 있는데 여론을 왼쪽으로 다 빼돌렸다. 이게 전략 전술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아들을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 있고 있다면 숨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게 또 추후 설명이 또 장장하게 할 거예요. 아예 장모님께서는 꾸준히 나라의 앞날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밤새도록 공부를 하시고 수련에 나가셨다. 오늘 이렇게 대중 앞에 처음으로 강화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지는 거죠. 말을 어떻게 붙이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장군님 저기서 힘든 속에서 저렇게 공부를 앞으로 나라를 책임질 저런 구상을 붙이셨네. 이렇게 하면 끝인 거지. 거기 무슨 생겼다고 그래서 저 새끼 아닌데 이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오늘 나타났다고 해도 별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도 위험하니까 너무 인공위성으로 지금 다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사이가 좋은 거보다도 오빠 딸이니까 권력자 딸이니까
합니까? 자기가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빠를 봐서라도.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한테 더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내가 어떻게 김주혜를 대하나 너희들도 똑바로 봐.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자 2인자 아닙니까? 2인자가 이렇게 하는데 밑에 3인자, 4인자 밑에 사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빳빳 쳐두겠습니까? 샛별이라고 그러고 머리 수그리고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어딘가 모르겠다. 김여정의 행동이 또 이상한 것도 있어요. 약간 좀 이상하더라고요. 머리를 이렇게 할 때마다 옛날에 안 보이던 제스처 같은 게 조금 보이긴 보이는데 저 왜 그럴까? 그런 행동도 어떤 때는 좀 있긴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작을 했다 그러면 할 수도 있죠. 뭐 저기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근데 김정은이 아마 단속을 하지 않을까요? 진짜 단속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이라는 나라를 어지 둘이 지금 책임지고 있는데 동생이 난따 마약에 취해 돌아다니고 이러면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자기 어디 군부대 시찰 나가고 어디 나가 있는데 여기 안을 평양을 너가 잠깐 보고 있어. 내가 나갔다 올게 했는데 치여 있어봐요. 그거 되겠습니까? 축군 애들 갑자기 총불이 들이대고 감금시키고 연락해서 김정은까지 제거해보면 북한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확률이 없긴 하겠지만 그만큼 정신 빠진 그런 행동은 안 할 수가 있다. 대신에 술이나 이런 거 알코올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알코올 많이 하고 남자들 불러가지고 기쁨 줘 그런 것도 많이 놀고 그런 건 하겠죠. 생긴 거 보세요. 얼굴이 너무 소름 돋게 생겼더라고요. 저는 가음하고 장 좀 나빠졌나 아니면 밤새 남자들하고 남편 있다는 얘기도 안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와서 쫄아가지고 내 배 안에 새끼 있다고 그러잖아요. 임신했다고. 왜 그러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자기를 죽일까봐 겁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럴 일도 없는데 처음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임산부 있으니까 먹는 거에다가 뭐 독 타지 마 이런 암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을 글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한 것보다도 김정은이가 아마 단속이 심해가지고 철저하게 아마 그런 것까지 관리를 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더 할 거예요. 지금이 더 중요한 때라고 지금 아마 너 내가 무너지면 북한 다 무너진다고 하지 않을까요? 애비 할아버지 물려준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텐데 빼고서라도 뭐 다 할 수 승마, 보트마 하고 싶은 거 다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에서 한번 가지고 다뤘댔는데 그때 함흥시에서 을 직접 제조하고 그랬던 그 친척분이 직접 한국으로 넘어와서 저하고 인터뷰했는데 냄새가 난다네요. 이게 제조하면 집안에서 무슨 냄새가 난대요. 그럼 옆 사람 신고하잖아요. 그럼 보이브에서 나온대요. 냄새 난다 같이 수색하자 그러면 돈을 찔러준대요. 팔아 돈 많이 보니까 돈 보고 이렇게 한 코 하고 가라고 한대요. 코에다 꽂고 한 코 하라고 한 코라고 한대요. 한 코 하고 가면 북한 또 순도가 그렇게 죽어준다네요. 세계적으로 유명하대요. 또 북한. 공짜로 한 번 하고 쪼가면 생각나면 자주 온다는 거예요. 자고 와서 잡아가면 뭘 잡아가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총살했다고 하는 애들은 힘이 없는 애들이 그냥 다 총살당하지 힘 있고 보이브 끼고 제조하고 판매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함흥시 사포구역이 그 전체가 제조하는 동네라고 합니다. 놀랐어요. 성천강구역, 사포구역 거기가 옛날에 장사 그냥 빵 장사 이런 거 하던 동네 됐는데 장사로 돌아섰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을 안 하면 그냥 뭐 할 게 없다는 정도예요. 며칠씩 굶고 가면 살 쫙 이렇게 배는데 안 먹는데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는데요. 항상 힘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먹을 하면 힘이 나고 막 잠도 안 오고 유쾌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빠져 있는데 이 탈북민들도 이게 한국에 막 넘어온 사람들 때문에 많이 또 처벌받잖아요. 한 번 하면 못 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을 데려다가 이게 팔고 막 그런 사람들도 한두 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겠죠.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러면 밀수밀매를 하잖아요. 중국 그 신우주나 이런 데서 뭐 던지기 수법을 해서 던져주고 돈 받고. 그럼 중국에서는 가면 총살인데도 판매 유통하지 않습니까? 통일되면 뭐 한두 개가 무서운 게 한두 개가 아니죠. 만 무서웁니까? 뭐 통일되면 일단 치안이 걱정이죠. 다 도둑질하고 다 그냥 뭐 완전히 뭐 난장판이니까. 그러니까 단계적인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까? 지금. 한 번에 무너지면 싹 쓸어 내려오면 우리 감당 못한다 했더니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게 서독, 동독처럼 빨리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안 되고 갑작스러운 통일이 무섭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내려오면. 어떻게 수습할 틈도 없지 않습니까? 제일 걱정이. 북한에서 지금 세력은 제가 무슨 조영원이 뭐 최연 그 아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알지만 무슨 그런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무슨 세력 다툼 그 조직 지도부랑 무슨 보위부 뭐 정치부, 군부 서로 세력 다툼 하는 거는 맞아요. 제가 옛날에 보위부가 안전부하고 싸움했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아예 난리가 났답니다. 아예. 군부가 보위부 다쳐? 이렇게. 자기만의 그 울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넘보는 날에는 서로 자기 밥을 다 치는 거니까 자기 밥상을 침범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있을 텐데 북한에서 특히 1인자, 3인자라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한테 권한을 주면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다 같이 동등하게 너도 이렇게 줘야지. 너한테 권한을 부여하면 얘가 밑에서 다른
세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서로 감시하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게끔 만드는 게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쓰는 수법이 똑같은 거죠. 그래야 서로 충성심을 보고하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너 이쪽 와봐. 너 왜 그랬어? 그럼 제가 먼저 그랬는데. 이렇게 돼야지 저놈 야 너 이쪽 와봐. 이렇게 되면서 한 사람이 권력으로 누르는 걸로 나가면 독재체제는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한 명이 끌고 나가는 게 여러 권의 권력이 나눠지면 힘들다 이거지. 장성태 라인을 싹 숙청했다는 거 아니까 2,000명. 항상 그 라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정인 라인 딱 하나가 통하는 거지. 김정은 라인. 한 줄기. 김정은 제가 죽으면 아들이 아니면 김여정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주애가 뭐 한다? 이술재가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은 김주애를 막 이렇게 했다 뿐이지 그 어린애를 갖다가 뭐 할 수도 없는 거고 많이 경험이 있으니까 김여정이 일단은 하지 않을까. 그러나 또 군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여자라고 또 얕보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반란을 해서 감금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까지 그 세대의 이 독재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뭐인 줄 아세요? 매 김일성 때, 김정은 때, 김정일 때마다 특이하게 그런 이익이 있었어요. 개수로 6년, 이 주기로. 왜냐하면 89년도 11월 달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횟수로 6년, 19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죽어서 만 6년이 되는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딱 열리면서 대북 지원을 아예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천문학적으로 받아가지고 김정일 체제가 그냥 유지가 됐어요. 다 무너져가 다 죽게 됐거든요. 연명을 시켜줬어요. 그러다가 김정일이 2011년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6년 후에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또 들었어요. 그래서 또 2022년도까지 대북 지원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22년도까지 문재인 정권이 하지 않았습니까? 딱 6년이 되는 게 또 언제냐면 2028년도에 그 기간 안에 뭔가 북한에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그냥 북한에 뭔 변화적인 일이 있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2024년도잖아요. 4년 남았거든요. 이제 북한에 어떤 특이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을까. 모든 걸 딱 그러니까 횟수로 6년, 만 6년 이렇게 계기점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혼자만의 연구예요. 제가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와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시간 타임이 이렇게 물리지. 뭔가 벌어질 시간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 개인만의 생각이니까 너무 또 다르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쭉 연구하는 과정에 이런 결과까지 도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최근 소식,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랭쿤 스쿨로 와서 소식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